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게 된 이후에도 참 여러 번 보게 됐던 영화입니다. 표정과 그런 얼굴들이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시연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블로그에다가 이제 좋았던 거나 이런 거 기록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기록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글을 넘어서서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은 처음이어가지고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천천히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참 애정하는 영화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딜 라바키 감독의 영화이고요. 2018년에 제작되었고 레바논, 프랑스, 미국 이렇게 3개국 합작 영화입니다. 장르는 드라마, 인권, 사회 영화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는 12살 소년 자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년이 어쩌다 부모님을 고소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작은 도시 가버나움의 빈민촌 12살 소년 자인은 빈부격차의 도시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요. 경제 능력이 없는 빈민촌 부모의 막장스러운 방임과 학대 속에서 사실상 소년가장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주스를 팔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가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오는 셔틀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여동생 사하르가 자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인 아사드에게 아사드라고 하면 성인 남자입니다. 건물의 주인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성인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 강제 조혼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12살 자인의 여동생이니까 더 어린 나이겠죠. 자인은 이것에 분개하면서 가출을 하게 되고요. 떠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기에 자인은 12살의 어린 나이 치고 가출하고도 최고의 생존력으로 놀이동산에 가서 일을 구하러 여기저기 이제 묻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라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놀이동산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라힐을 만나게 됩니다. 라힐 역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자인을 집에 들여 걷어주게 됩니다. 그 대가로 자인은 라힐의 집에 머물면서 라힐이 일하러 갈 때마다 라힐의 아이 요나스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힐이 가지고 있는 가짜 체류증이 만료되게 되고요. 새 체류증을 가지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가짜 체류증을 만들어주는 아스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라힐은 찾아가고 그 사람은 라힐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가까스로 새 체류증을 살 1,300달러를 마련하는데 그 직후 라힐은 체포되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의 아이 요나스와 그리고 가출한 자인만 남게 됩니다. 자인은 사라진 라헬을 찾아서 요나스와 함께 한동안 길거리를 떠돌게 됩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지만 자인은 갖가지 노력을 하면서 아이를 끝까지 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년에게는 좀 벅찬 일이죠. 그래서 점점 버거워지고 아스프로는 이제 자인에게 요나스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렇게 아이를 넘기게 되고요. 그 대가로 이제 아스프로는 자인의 이민을 돕게 됩니다.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가져오라고 자인에게 아스프로는 말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인의 부모님은 이제 찾아온 자인에게 너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고 서류는 없다고 말하면서 또 폭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강제조언으로 팔려갔던 여동생 사하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에 격분하면서 제 자인은 칼을 들고 사하르의 남편 아사드를 찌르게 됩니다. 이 일로 자인은 소년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게 된 라디오 방송으로 아까 영화 초반부에 나왔듯이 자신의 부모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고소하게 되고요. 재판에 선 자인은 말합니다. 저는 나같이 학대당하는 아이가 없게 함과 동시에 부모가 아이를 못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법정에 서서 말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자인의 엄마는 또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가 자인의 가족은 아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또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자인은 곧 태어날 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불행하다, 너무나 지옥 같다, 너무나 인생이 거지 같다 라고 이렇게 자인이 말을 합니다. 되게 안쓰러웠던 말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개똥 같고 자기의 신발보다 사는 게 너무 더러운 것 같다. 맨날 맞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인은 그렇게 부모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인은 요나스의 엄마 라헬, 그러니까 자기를 거둬줬던 라힐을 감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스프로가 데려간 요나스를 찾기 위해서 함께 이제 아스프로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아기를 구출하게 되고 라헬은 자신의 아이 요나스를 되찾게 됩니다. 그 후에 자인은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고요. 주민등록증으로 쓸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때 자인이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활짝 웃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온 그런 영화의 시작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민증 사진을 찍는 그 미소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줄거리였고요. 이 영화는 내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아동 권리 영화제에서도 소개되는 만큼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부모를 고소하려는 한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삶,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부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난민 문제, 인종차별, 이제 기본적인 인권 문제 등 이제 사회의 여러 부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이 영화가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극 속에서 연기를 하는 인물들이 배우가 아니라 실제 난민분들이었다는 그런 캐스팅 비화에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배우분들을 실제 길거리에서 난민, 노숙자, 불법 체류자분들을 캐스팅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사를 외워서 연기를 시킨 게 아니라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울리는 대사, 그 상황에서 할 만한 대사를 알아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장면이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참 저한테는 영화는 어떻게 인물을 그려야 하고 배우는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게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캐스팅 비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영화가 수익금으로 이 영화에 나온 난민분들의 교육과 생활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고 해요. 이런 선한 영향력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결국 관객에게 어떻게 닿아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참 이 영화의 그런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 참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 후에 이제 자인의 일가는 노르웨이 망명이 허용되었고요. 2018년 8월에 노르웨이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에 배우들 대부분이 초청되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참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제 일주일 전에 신분증이 발급되면서 기적적으로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 대해 현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본질적인 의미와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표현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게 된 이후에도 참 여러 번 보게 됐던 영화입니다. 참 많은 장면들이 머리에 자꾸 남고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실제 난민분들이 연기를 해서 그런 걸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그 자인의 표정과 그런 얼굴들이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의 그런 얼굴들이 자꾸 남았어요. 얼굴과 삶이 좀 많이 남았던 작품입니다. 참 깊이 애정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 자체로 귀하고 좀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영화. 이 작품이 가진 이로움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작품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 영화를 또 한 번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